예,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과 관련해서 1단계 때 일치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에 대한 태도가 매우 자기 비하적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다, 또 같은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도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백인의 그 기준으로 그런 소수, 자기가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단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른 자신이 아니라 다른 그럼 소수 집단은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소수 집단도 마치 자신이 백인인 것처럼 그런 기준, 주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 다른 소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제 그 안에서 다른 소수 집단 중에 또 껴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억압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논쟁에서 지금 아직 1단계 주류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일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다, 백인들이 너희들을 차별하는 적 없다, 너 좀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육체 노동을 통해서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이거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이제 꼬드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어떤 신기론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도 조장하는 데 앞장선다든지, 또 이제 그 뭐냐면 소수민족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이런 다른 소수민족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자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백인처럼 자원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인다든지. 이 구조적으로 사실 백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요즘 들어서야 우리 이제 아시아인들도 정치계나 이런 데 참여를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정계나 이런 데는 참여 못했어요. 그럼 백인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인들이 어느 정도 중류층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 세탁소 일부터 주어지는 직업이 다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어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신기루로 속인다든지. 아마 지금 우리가 또 다문화 그 아이들에게 또는 다문화 가정에게 이런 것들을 또 강요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소수민족끼리 어떤 민족하고 다른 민족하고 경쟁시키는 그런 일들. 그래서 어떤 민족은 우수한데 어떤 민족은 그렇지 못하다. 그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거는 그 민족이 그럴 만한 그런 낮은 대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을 예사로, 이제 본인이 그런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집단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을 조장하는 일에 본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수수방관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2단계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아까 그 일본계 그 아메리칸 그 여성도 그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특히 일상에서 자기의 차별 경험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고, 그게 차별인지 그동안 모르고 자기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둔감함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둔감함이란 것은 본인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둔감한 척 한 거나 모르는 척 했는데, 이제 그게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특정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딱 마주치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 안에서 부조화 단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부조화 단계가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제 내가 일본계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눈 감으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인종적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과 충돌되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화 단계라는 첫 번째,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비하와 또 주류 집단에 대한 확신 사이의 갈등입니다. 앞서서는 무조건 자기 비하만 일어났다면 지금은 이거 맞나?
약간의 지금 이제 조금의 의문점이 싹 트는 시기가 자기 비하와 주류 집단에 대한 확신 사이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 태도는 존재하지만 처음으로 그 여성이 그 항의하는 필리핀계 남성을 보면서 그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속한 어떤 소수민족의 그 긍정적 특성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질문이 없었다면은 나는 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지? 나는 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조금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나를 좀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지 하는 이런 이제 자기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수 집단 계층에 대한 집단 비하와 그 공유된 어떤 경험 사이의 갈등이라고 해서 요 부분은 이제 같은 소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보는데 소수민족 문화의 어떤 양상을 이제 조금은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집단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일본 계승이면은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동안은 비하만 시키다가 어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좋은 점들이 있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문화에 대한 민족 문화에 대한 어떤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비굴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구나.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단입니다. 자기 집단에 대해서는 그럼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약간 이제 이 부조화 단계부터 이 부조화라는 것은 기존 자기가 속해 있는 주류 집단의 주요 자기가 장착하고 있는 주류 집단의 가치관, 주류 집단의 어떤 신념 이것과 자기의 실제적인 속해 있는 이제 우리 인종 민족적인 집단 있잖아요. 백인 집단이 아닌 민족적인 일본 그 집단, 그 집단하고에서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자기가 그런 그 소수 집단에 대해서 가지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 비굴한 것인가 또 일본 사람들이 막 키가 작고 이런 것들이 과연 뭐 신체적인 열등함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억압받는 민족에 대한 동료 집단 의식도 증가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계가 아닌 다른 아시아계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생각을 했다라면은 이제 이 부조화 단계에 오게 되면은 자기 집단에 대해서도 매력이 있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면 요 시기가 되면 우리가 자아가 조금씩 확장되는 시기죠. 그래서 나 집단이 아니라 타인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이런 감정들이 확장이 되면서 그래 저 사람들 한국인들 또는 중국인들 뭐이좀 약간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저런 행동들이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렇지 않네. 좀 뭔가 다른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같은 똑같이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주류 집단에서 억압받는 소수민족이구나. 거기에 대한 동료의 어떤 의식, 동료의식 우리로 치면 그죠? 그런 동료의식이 이제 증가를 한다. 이거 사실 장애인들이 또 우리 사회에서 처음에 요즘 대부분 장애인들이 선천성 장애보다는 후천성 장애가 더 많다는 거 잘 아시죠? 약 한 90%에 가깝게 지금 후천성 장애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장애가 아니다가 장애인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들이 본인들이 이제 그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장애로서 겪는 차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약자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요. 사실 이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노인복지론 수업을 하는데 그게 장애인 청년이 이제 사회복지 쪽에 나이가 좀 들어서 장애를 입었어요. 이분이 30대 정도 됐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니까 이제 노인복지도 당연히 수업을 받게 됐고 거기서 내가 우리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휴머니 튜터 케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그 어떤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그 사람 지네스 뭐 하여튼 그분이 2019년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요양보호시설에서 그 서비스 주는 것이 얼마나 그 인권 유린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환기시켜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머니 튜터 케어를 하면서 이제 인천의 시립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간호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걸 다큐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머니 튜터 케어 그 다큐를 이제 학생들하고 간단하게 한 14분 정도 보고 나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사실 학생들은 노인에 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노인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잖아요. 아무리 사회복지를 전공하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토론을 하긴 열심히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약간의 영혼이 약간 탈출된 토론을 좀 하는데 이제 이 장애 남성 이분이 아주 목소리에 이제 막 그 흥분,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막 우리 현실에 대한 성토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있어봤지만 저렇게 휴머니투터 케어를 하는 곳을 자기는 보지 못했다. 저곳이 어디냐.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인천시립요양병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고 아직 확산되지는 않았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치매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을 했느냐면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이 되는 거죠. 나의 경험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 되면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2단계 부조화 단계가 되면은 이성과 다르게 다른 억압받는 그런 민족, 소수민족, 그 비주류 집단에 대해서 동료의식이 좀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확신과 그 집단 비하 사이 갈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문화적 가치가 아주 더 우월하고 또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자각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 지금 오타가 났네요. 개인입니다. 개인적 차별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류 집단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류 집단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들에 대해서는 이거 맞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의심과 불신이 발달하는 게 2단계 부조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저항과 몰입 단계입니다. 이 3단계 저항과 몰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이제 자기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나 역사 이런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죠. 그리고 자기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 그런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문화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한때는 수치심이나 또는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적인 인종적인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긍지나 명예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저항과 몰입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던지는 질문이 왜 나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수치심을 느꼈는가 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단계 아시아의 문화는 매우 신비롭고 아름답다. 뭐 아니면 이제 흑인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이제 그동안 흑인들은 막 그 자신의 특히 피부 색깔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열등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2단계에 들었으면은 나의 피부 색깔은 흑인은 아름답다. 검정색은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막 하죠. 이게 이제 참 검정색에 대한 오래된 많은 나라의 어떤 그 미신들이 좀 있거든요. 검다라고 하면은 뭔가 음침하다, 부정적인 것들하고 연결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악마도 검정으로 막 표현을 하고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옛날부터 전해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요. 이런 색깔에 대한 부분 지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죠. 예전에 우리가 핑크색은 남성들만의 색이었고 파란색이 여성들의 색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화가 또 생기면서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막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역사들을 그 안에를 실제적으로 더듬어서 이게 왜 집중적으로 부각되었지를 보면은 필연적인 이유보다는 그냥 우연히 뭐가 이렇게 좀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 우연히 솟아오른 것에 사람들이 또 뭔가 매력을 느껴서 막 달려들다 보면 이게 마치 필연적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뭔가가 된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우리 삶도 막 돌아보면 내가 막 필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쓴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선생님들이나 저나 저의 모습이 내가 필연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어느 날 이걸 하다 보니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었고 또 내가 그 다음 단계를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음.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저랑 공부하시는 스님들 중에도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꼭 학교에 가서 대학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 하신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주변에 뭐 이렇게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디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 나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정보를 듣고 그 우연한 정보로 하여금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공부를 하시다가 보니까 또 실제로 그런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길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또 다른 길이 또 열려가지고 또 현장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또 더 좋은 뭐 흔히 말하면 직급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정말 알 수 없어요. 스님들 중에 또 어떤 분은 국제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그런 유엔이나 외국에 가서 일을 하신다든지 그런 일들은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우연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뭐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자신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필연에 의해서 뭐 만들어진 것은 뭐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3단계는 이런 저항과 몰입 단계에서 자기 확신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기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집단의 어떤 확신 경험과 더불어서 문화 중심주의 감정이 생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민족에 대한 어떤 동일시, 자기 집단. 왜냐하면 이제 기존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부터 내 것 좋네 라고 자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민족에 대한 동일시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요 이제 소수민족의 어떤 문화적 가치 그러니까 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또는 비주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가치들이 또 이 단계는 무조건적으로 또 수용이 돼요. 무조건 좋다라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거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니야 무조건 배척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니네라고 어떤 생각이 싹 틀면서 또 갑자기 막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면서 다 수용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단계가 이제 저항과 몰입 단계가 가지는 자기 집단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또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중심주의적 감정들이 생기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느냐 하면은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해서도 앞서서 우리 부조화 단계에서도 좀 동료의식을 가지는 것처럼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한 감정이입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정이입을 하면서도 또 이제 이게 네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도 약간의 어떤 갈등, 그래서 다른 소수민족의 개인에 대해서는 강한 어떤 동료의식을 느끼고 또 강한 문화 중심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요구가 많이 스치고 외적으로 이제 더 많이 표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저항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흑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마틴 루터 킹 기억나시죠? 그런 저항운동들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아시아계는 그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또 본인들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면서 그렇게 어떤 저항 운동을 강하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좀 뭐랄까 이게 순응적이라고 할까나 순응주의적인 어떤 경향이 좀 더 높다라고 높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워낙에 공동체 중심에서 익숙하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주류 그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집단 비하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소수민족 개인은 주류의 문화를 그동안에는 지배적인 문화가 옳다. 그들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의 억압자다. 라고 생각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소수민족의 어떤 현재 어려운 상태를 너가 책임을 져라. 우리 이렇게 지금 비주류가 이렇게 힘든 거는 주류가 너가 너무 딱 기득권을 쥐고 우리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우리를 차별했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라는 그런 이제 그 주류 집단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주류 문화 없어져라, 사라져라. 그런 주류 문화 철회와 또 자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많이 몰입을 하죠. 그러면서 주류 집단에 대한 어떤 불신, 반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백인들은 모두 억압자다, 모두 적이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또 이렇게 확 돌려 세워버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우리가 또 성숙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인이 모두 억압자다, 이런 적이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류 집단에 대한 비하, 그게 일어나는 단계가 바로 3단계 저항과 몰입의 단계이고요. 이제 4단계 되면은 자기 반성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반성의 단계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 확신의 원칙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자기 태도와 신념에 대한 자기 확신적 토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자민족에 대한 관점이나 기준을 철저히 유지를 합니다. 그 자신이 속한 그런 자민족에 대한 관점이나 기준을 철저히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책임감, 충성심도 있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니 앞에 저항과 그런 그 몰입의 단계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어떤 태도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개인, 아시아계 일본인, 이제 아마 아시아계 일본인들이 이름들이 다 영어식으로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슨 메리를 할까요? 메리가 가지는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이것이 서서히 올라오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계 아시아인, 일본 문화에 대한 충성심, 그다음에 또 우리 일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기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알고 그걸 수용하고 그런 것들도 잘 유지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나 개인으로서 미츠코 메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막 갈등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서로 섞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앞서서 왜 저항과 몰입 단계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단계였잖아요. 좋다. 다 이제 그동안 배척했던 걸 전부 다 받아들인다면 지금은 무조건 이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자민족 통일시에 대한 태도는 유지는 되나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집단주의적인 그런 그 침탈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 일본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어떤 자긍심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유지는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다 유지는 되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 그 개인으로서 가지는 그런 개인이 가지는 어떤 자율성, 독립성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개인주의에 대한 또 그 민족이나 우리 어떤 집단이 속했으면 그 집단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약간의 억압이 있잖아요. 뭐 부담이라나 과업이라나 그런 것들에 내한테 이렇게 부과가 될 때 이거 좀 불편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집단의 어떤 침탈에 대해서 그런 것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에서 개인의 가치나 또 신념, 또 나의 어떤 견해와 불일치하는 그런 민족적인 관점, 이런 관점이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증가합니다.
내가 아무리 일본인이지만 또 그 일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수하고 다 옳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사는 또 그 일본인으로서 그 일본 문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좀 부당하다. 이건 나의 어떤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해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좀 일본인이면 좀 더 뭐 집단주의적 이런 문화가 강하다면은 미국 문화는 좀 더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서의 갈등들을 이제는 어, 본인이 좀 인식을 하면서 좀 선별하는 작업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인종 중심적 원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고민하는 시기다. 관심이란 말은 고려한다 그 말이 아마 컨선이란 말을 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는데 이때 컨선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자기가 인종중심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원칙들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그래서 문화중심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이 어떤 경험하는 억압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 소수민족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자신들에게 가해진 억압을 이렇게 좀 조정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켜본다라는 관점에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고 또 다른 민족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보면서 또 본인들에게 그것을 일종의 참조로 삼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다른 민족이 경험했던 억압의 어떤 그런 차이들,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본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본계는 이런 백인 문화하고 이렇게 충돌을 겪고 이렇게 차별을 당했는데 또 아시아인이지만은 중국인은 한국인은 또 이런 차별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이 그 주류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 비하의 그 원칙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주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어떤 완벽한 그런 이전에 보였던 신뢰적인 태도나 또 주류 집단이 들이 그 집단 구성원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에 따른 그런 선택적인 신뢰, 불신 이 사이에서 이제 약간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벽한 신뢰를 보였다면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쟤들도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다른 집단을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이런 제도는 다른 소수 집단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자각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류 집단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예전만큼 이제 저항과 몰입 단계는 완전히 막 너희들 잘못됐다. 왜 그동안 우리를 억압했느냐. 우리의 이런 차별에 대해서 너희들은 책임을 져라. 백인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은 적이다. 이렇게 돌려세웠다면은 이제 이 자기 반성의 단계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주류 집단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예전처럼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집단 구성원에는 또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이제 백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매우 그 뭐 트럼프로 대별되는 인종주의적 백인의 서구 문화, 그 백인 문화 중심주의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로 대별되는 좀더 뭐 우리가 굳이 뭐그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이 정치니까 그런데 뭐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로 대변되는 좀 더 포용적이고 다와 문화 수용적인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류 집단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차별적 요소들을 구별하려는 그런 지속적인 시도가 일어나는 것이 4단계이다. 이제는 이제 5단계입니다. 5단계가 되면은 자기 이해나 자기 확신적 태도와 그 신념에 사이에서 이제 좀 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통합이 되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미국이라는 주류 사회에 백인 주류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과 내가 앞서서 그런 많은 처음에 무조건 주류 사회에 내려갔다가 일치시키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발견 못하고 그걸 비하하고 그러다가 또 자각이 일어나면서 또 오히려 또 너무 자기 중심 일본이 뭐 더 낫다 일본 문화가 더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또 이게 선택적으로 좀 이렇게 아니고 그렇진 않네 뭐 선택적으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또 내가 아무리 일본계 미국인이지만 일본 그 민족 집단에서 주는 그런 압력들을 내 개인의
어떤 자율성하고 이 갈등을 겪는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통합이 되는, 그래서 통합적 인식이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개인은 어떤 긍정적으로 자기성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벌써 백인 문화와 일본계 문화를 다 섭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주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게 연말을 한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 다양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자기상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치와 신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오히려 더 열려 있다. 그리고 이쪽 문화도 나는 잘 알고 있고 또 이쪽 문화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가치, 또 자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신에 대한 자기 개념이 매우 이제 통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매우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시킨 대로 따라오면 자율성이 없죠. 항상 자율성은 우리가 아이들도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가 사춘기 때 부모의 갈등을 통해서 자율성을 획득하듯이 이 우리가 이제 비주류 집단들도 주류 집단과의 어떤 갈등 충돌을 통해서 자율성을 획득해야 그게 진정한 자율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개념과 높은 자율성을 발달을 시키고 문화적 통합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제 주류 문화하고도 통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거 특히 저항과 몰입 단계는 마치 내 민족을 배반하고 내가 이런 주류 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나는 일본인으로서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확장된 자기가 생기는 거죠. 일본인이면서 미국인이면서 또 미국인이면서 일본인이면서 그런 이제 문화적 통합에 대한 배신감도 가지지 않고 이중문화적인 다중문화적인 그런 아주 독특함을 가진 자율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 수준에서 이런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뿐만 아니라 어떤 인종적, 문화적 집단의 어떤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집단 수준의 정체성도 이 사람은 획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서로 다른 문화권을 오고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디아스포라적 삶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같이 내 안에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인류에 대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이제 아주 넓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큰 사회와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수준으로 어떤 인류적인 정체성도 본인이 지니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런 5단계 통합적 인식의 단계에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이해, 자기가 속해 있는 소수 집단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를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내 집단이 옳다. 다른 사람들 일본 집단에 정말 하지 마.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조금은 유아적인 단계죠. 저항과 몰입 단계에서 있는 거라면은 이 5단계 통합적 인식 단계가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집단 가치를 수용하지 않고도 민족에 대한 어떤 강한 자존감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이 요구하는 목표, 가치하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자율성, 독립성이 충돌을 하더라도 그런 불일치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을 크게 느끼지는 않아요. 이제 새로운 어떤 좀 더 왜냐하면 이게 성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그 해결 방안을 잘 모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정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덜 적응적인 방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내 기능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공감적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아직 왜 자기도 일치 단계 때 몰랐잖아요. 자기가 일본계이면서도 마치 백인 것처럼 자기 비하를 하고 백인의 기준을 들이다 대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직 자각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 저항과 몰입 단계는 넌 왜 그러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했다면 지금은 저 사람도 저런 것들을 아직 자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각이 일어나면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더 수용하고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성숙하다면 나와 다른 그래서 아직은 또 발달이 조금 안 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측은지심이나 뭐 어쨌든 저 사람에게도 잠재력이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용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수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는 개인은 어떤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적 가치나 생활 양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내 집단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인은 요런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인은 중국인은 뭐 캄보디아계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베트남계는 하면서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적 가치나 생활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좀 더 수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때 다른 문화나 민족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 때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걸 저절로 획득을 하게 되고 그럼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어떤 민족 집단 사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모든 억압된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라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소수 민족과의 유사성에 상관없이 저 사람이 예전에는 나랑 닮은 집단에 대해서만 동료의식을 느꼈다면 나랑 닮지 않아도 그런 집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동료의식을 느끼고 이제 자아가 더 크게 확장되는 거죠. 예전엔 주류 집단의 지배적인 그런 자아만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왜곡된 자아였고 그다음 또 우리 민족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에 다루서 앞에 있다면 그건 상당히 또 유아적인 자아였다면 이제 다른 민족에 대한 우수성도 받아들이고 이러면 이제 훨씬 더 성숙된 자아, 확장된 자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훨씬 그러니까 우리랑 닮지 않아도 그 민족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똑같이 우리가 같은 길을 같이 살아가는 이제 뭐입니까 인류다라는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죠. 민족의 유사성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종에 대한 그런 포용된 그 자체는 또 종을 넘어서서 그래서 인간이란 종을 넘어서서까지 우리가 이게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주류 집단에 대해서는 그 앞서서는 배척을 했다면은 이제는 선택적인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적 활동을 어떤 제거하려는 주류 집단 구성원들을 선택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백인이지만은 기존의 어떤 백인 우월주의자하고는 다르구나. 이러면서 호감을 가지고요. 또 주류 문화의 어떤 파괴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적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이제 해준다라는 겁니다. 주류 문화가 이런 파괴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 또 그들이 가진 한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인종차별이 사회해악인 것을 압니다. 알지만 백인도 그런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백인들도 아직은 참 이게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백인도 원조가 필요한 희생자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로 확장이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5단계 우리가 통합적 인식의 어떤 마무리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그 정체성 발달 모델, 인종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은 우리 지금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또 이주민이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주민 2세 특히 2세들이 아까 일본계 2세 여성이 그런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이 이주민 2세 여성들이 이런 혼란을 겪을 때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이론적인 틀이다. 사실 이제 이론적 틀이란 것은 어떤 기존 임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이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은 흔히 말하면은 우리 뭐랍니까? 우리 민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적용을 해서 좀 자기 점검을 해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